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지에 만화가 방창하지만 이따금씩 꽃샘추위가 있고 이래서 봄이 와서도 봄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 땅에도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봄을 느끼기에는 이 땅에서 봄을 느끼기에는 시간이 좀 멀었나 싶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북쪽의 ICBM 발사 실험을 두고서 국내외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채널 24K가 보기에 가당치 않은 말이 김정은의 타겟은 미국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채널 24K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선거기간을 틈타서 핵탄두의 ICBM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분석을 일찌감치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쪽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는 솔직히 채널 24K는 보지 않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러한 북측의 핵 개발이 최악의 경우 미국에 일정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으로 북쪽에서 발사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게 될 가능성, 이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이런 계산을 미국이 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빠르게 날려보낸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가 발동하지 않을 수도 없으려니와 설사 그것이 미국에 일부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 순간 한반도에서 북쪽의 왕조라는 것은 순간에 사라진다고 봐야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핵탄두와 ICBM 개발에 골몰하는 이유는 정말로 뭘까?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책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의 뱃속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그렇게 고난도의 어려운 수학 문제냐? 그럴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사의 어떠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문제에 꼭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부분을 다 뜯어보고 이래야만 그 사물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구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구름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수증기 덩어리를 다 분석해야만 구름의 모양을 아는 게 아니지요. 구름으로부터 경우에 따라서 좀 멀리 떨어져야 그 구름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배가 흘러가는데 그 배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배 안에 들어가 앉아서는 그것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배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또는 위에서 그 배를 내려다 봐야 그 모습이 더 정확히 파악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꼭 북쪽에 들어가거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들의 세부적인 현재의 현황 그것을 다 파악해야만 그들의 뱃속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 김정은이는 왜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을까? 첫째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김정은의 핵과 ICBM의 개발은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통치 수단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북측은 장마당 경제가 붕괴된 지 오래됐고 평양에서까지 배급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지어는 군과 보안병력들에게까지도 배급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거, 이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저러한 이유로 군부에 상당히 많은 요동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보위 세력에서까지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북측 문제에 정통한 다양한 외국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동신문 같은 그들의 보도 매체를 통해서도 옛날에 보던 삼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의 보도 내용과 그 격, 이것이 김정은의 현재에 이르러서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코비드-19 사태까지 곤란을 가중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사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사로 활동했던 일부 외국 외교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이게 뭐가 남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북측에서 자력갱생이라는 경제 전략이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북측의 노동력을 동원해봐야 한정된 것이고, 그리고 지독하게 부패해 있는 중앙집권, 이걸 가지고 경제 전략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얘기가 되질 않죠. 그러면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통치를 위한 카드, 그거는 핵 개발의 완성과 미국과 우리는 맞짱 뜰 수 있어, 이렇게 보이는 액션을 유지하는 것,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김정은이가 이 불꽃놀이를 계속하는 이유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일 테고, 또한 김정은이가 노리는 게 있겠죠. 한반도 내의 역학적 지배 전략의 하나로 대한민국 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지원하고 그들의 결집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그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어떤 정권의 변화가 있더라도 협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국제적으로 노릴 수 있는 효과, 그건 누차 공개적으로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핵보유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핵보유 국가로서 인정이 되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국제법상의 제재, 이거는 그 날짜로 해제가 돼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노림수가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동시에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계산.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계속하는 김정은이에게 그러한 곤란한 경제에 가기 전에 무언가 떡을 줄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계산. 그런 계산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김정은이의 뱃속은 이와 같은 논리적 계산에 의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풀든지, 만일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다른 카드가 없는 한 차라리 현실적인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압박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소위 뭐 아니면 도라는 극단적인 전략의 하나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채널24K가 이미 수차례 분석하였듯이 김정은이 현 시점에 와서 자신의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방법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라리 재차 휴전을 전제로 한, 안목리의 전제로 한 제한적인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하게 살 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의 속셈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종북 세력들이 자신들의 세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미국은 그러한 김정은의 계산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윤석열 인수위에서 파견한다는 박진 의원의 바이든 대통령 면담에서는 이러한
정황에 대한 공조 입장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확인될 것입니다. 김정은 왕조는 그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성공을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할 것이고 그 추종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리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번영은 항상 위태로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정부는 각별하게 인식해야 할 겁니다. 결국 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채널24K가 앞의 동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북쪽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그것을 동기로 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김정은 왕조의 마지막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정적 번영이라든지 경제적 성장이라는 것은 공중에 뜬 선공약이 돼버리고 말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이것에 깊은 이해를 좀 쏟아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